제31회 아시아 성도 방한성회가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참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일본이 향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일본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양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 YMCA가 28년 만에 성경 독서 모임을 다시 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제31회 아시아 성도 방한 성회가 개최됐습니다. 1,500여 명의 아시아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부색도 성별도 나이도 다르지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은 동일합니다. 제31회 한국 오산리 크리스천 컨퍼런스 아시아 성도 방한성회 현장입니다. 대만과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4개 국가에서 온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성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을 주제로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영산 수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용기,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한기홍 은혜 한인교회 목사, 소강석 세에덴교회 목사, 크레이그 반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 등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세미나와 특별 강좌, 성령 대망회, 새벽기도회 등 다양한 경건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아시아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 비결을 공유하고 성령 충만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是新店行道会会友，那是第3次来到这边，每一次来我都会觉得说，灵里重新被激活，就是越来越有力量去跟随主，因为我觉得在职场啊，在生活当中遇到很多的挑战，对啊，每一次来我都有对很多的提醒，然后有更多的突破这样。 아시아 성도 방한성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중화권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모이는 교회, 수상쩍은 불법 종교 현장이나 활동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1,000가량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폴리연숙 한국 순교자의 소리 대표는 중국 정부가 미등록 교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정부에 등록하면 검열을 받아 하는 문제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 교회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고문에는 불법 종교 집회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벌금 2만에서 20만 위안을 부과한다면서 종교 사무조례 69조와 71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은 중형에 처해질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 지난 18일 새로운 기부 프로그램 좋아서 하는 기념일을 런칭했습니다. 좋아서 하는 기념일은 자녀의 첫돌이나 결혼 등 보편적 기념일과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평범한 날에 기부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기부 참여자에게는 일러스트레이터 애슌의 일러스트가 담긴 후원 감사 증서를 제공하고 30만 원 이상 후원하는 자녀 첫돌 기념 후원자들에게는 셀프 돌상 촬영을 위한 애슌 스페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좋아서 하는 기념일은 세이브 더 칠드런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베 총리가 바랐던 개헌 발의선 확보는 실패했지만 압승을 거둔 자민당의 입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의원 선거를 마친 후 일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일본 황서천 선교사 전환길에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두 나라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본 언론에서도 한일 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다고요? 예, 매스컴을 통해 연일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톱 기사로 또는 장시간 대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의 기사를 다루고 있으며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반환적인 댓글이 많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화해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잘 알다시피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수를 넘는 압승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일본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발언들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독자의 행보를 할 때가 아니고 동맹국들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한간에는 일본 체류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히 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좀 있을까요? 예, 한간에는 비자 발급이 엄격해진다고 하는 등 많은 루머가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다만 한일 간의 감정이 격화되면 될수록 외교의 문제나 정치적 문제는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기업과 경제적인 부분들이 걱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적 부분의 영향은 피부로 금방 다가올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교회들이나 민간단체들은 끊임없이 화해와 중재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양국의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예, 최근 한일 관계의 악화로 많이들 걱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웃 일본인들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고 한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인들도 여러 가지 한일 간의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개개인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이 느껴지고 오히려 이들이 저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한일 관계가 예전처럼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해결을 위한 바람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어려움들을 수도 없이 겪어온 역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일치단결하여 국가의 이런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교회는 오해나 편견을 가지지 말고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계속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가지고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우월적 힘의 논리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더욱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황석천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일본은 선교 150년의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지만 복음화율은 0.4%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토가 아닌 해외 거주 일본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더욱 확장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미국에 사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들 가운데 일본 복음화를 위한 리더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Religious movement is changing in Japan. In the past, the Japanese were largely indifferent to Christianity, and many people knew almost nothing about Jesus. According to studies, less than 1% of the population of Japan is Christian. For decades, temple worship and shrine visitation has become a major part of the Japanese family culture. However, today, after moving to the US, some Japanese stopped looking for temples or shrines. Instead, they were brought to churches. Yaiko Asakura was born and raised in Japan. As a little girl, she had curiosity about supernatural power. She prayed to the God in her mind without knowing if life would change. I just assumed that God was listening to me, but I didn't know which God was going to answer my prayers. All I could do was wait and see if situations started to change. After getting married and moving to the United States, she was invited to join Japanese Bible study. It was her first time to hear about Jesus. Then she heard of 700 Club and started to watch. As she watched, the stories echo her own trouble in life. In the end, she gave her life to Christ. I was deeply touched by the God-changing miracles. As Terry and Pat prayed on TV at the end of the program, I started to pray for the first time. I felt freedom and peace. I gave my life to Jesus. Mayumi Sakamoto is the organizer of the local Japanese Bible study in Virginia Beach.
Every week, she invites Japanese members to join her. At the study, she shares how she was so afraid of death as a teenager. Her only thought was to go to the temple and to ask for solutions. 食べたり飲んだりするものだと When I left the place, I didn't feel better. I thought maybe I should donate more money to the temple. Mayumi also explains younger generation in Japan today start to question the purpose of the temples. When they go to temples simply to follow the tradition, in fact, they start to realize those temples are just plain buildings.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evangelism or preaching about the gospel in Japan. Nevertheless, Japan remains slow responsive to Christian teaching. Mayumi and her group are going to open up more Bible small groups and train more Christian leaders for their nation. More importantly, they are eager to teach more Japanese younger generations the real way to eliminate fear and find peace. Mengfei Li for CBN News. 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여부를 문제 삼았는데 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은 실무 협상 재개를 좀 확신하는 발언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북 사이의 이제 실무 협상은 지난 그 6월 30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판문점을 방문해가지고 당시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서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아마 실무 협상이 곧 이제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16일 날 그 한미 군사 훈련을 좀 문제 삼았어요. 네. 이거는 이제 작년에 6월 12일 날 그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이제 이게 한반도 분위기가 상당히 화해적인 분위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미는 또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뭐 소규모의 이제 군사적인 확인에 그걸 이제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걸 하지 마라 하게 되면은 그 실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마 명칭을 좀 변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애당초 명칭은 이제 19-2 동맹 연습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동맹이라는 명칭이 또 북한에게 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닌데 네. 그러면서 아마 북한의 어떤 반발을 조금 이렇게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벌써 그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 협상 재개를 얘기했기 때문에 뭐 북한이 그 한미 연합 훈련을 문제 삼아가지고 협상에 대해서 그걸 끊겠다. 뭐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북한과는 네.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밝혔는데 어떤 좀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해야 되겠다. 예. 북한이 비핵화가 완료돼야만이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또 북한이 요구하는 뭐 예를 들어서 평화 협정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뭐 그런 입장에서 아마 그 과거와 같이 네. 그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타협하는 그 불완전하게 비핵화는 그거는 할 수가 없다. 완전한 비핵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또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비핵화에 빨리 조속하게 임하라라고 하는 그런 좀 압박적인 네. 그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북한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금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키려고 혹은 해제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내년에 미국도 선거됐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죠. 네. 조금은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자유의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네.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의도가 아닙니까? 앞서서 그건 이제- 이야기한 대로 북한과 뭐 소통이 잘 되고 예, 있다. 예. 이거랑은 좀 결이 다른 그건 느낌이고. 또 그거고 네. 또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종교 자유 문제는 크게 보게 되면 인권의 문제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미국에서 이제 매년 발표되어지는 종교 자유 지수를 보게 되면 북한이 최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국 국무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의견을 이제 감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고서를 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종교를 언급한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무래도 이제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종교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광범위하게 인권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북한이 한편으로는 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사실 세 차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뭐 인권 문제나 이런 종교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미국이 보편적으로 종교 자유와 관련되어진 그런 예.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촉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네.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북중 관계에 어떤 또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크게 발생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집권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그래서 한 4번 정도 방문했어요. 그러다 이제 올해 지난 4월에 시진핑 주석이 또 평양을 방북을 방문하지 했죠.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 사이에 5차례나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중국이 완전히 관계가 이제 정상화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해서 중국도 미국이 하는 대북 그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사이가 나빴는데 최근 한 1년 사이에 두 정상 관계가 좋아지는 바람에 정상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인적 교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관광객들이 평양에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 올해 4월, 5월 달 기점을 해가지고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은 지금 이제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해야만이 그나마 이제 달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중국 정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제 대북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예. 자국의 뭐 관광객이라도 북한에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허용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북한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도 같이 따르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여간에 양국 정상 또 지금 북중 관계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어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방문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대북 제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도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차량 반입 과정이 이것도 좀 그 제재 대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문제된 게 이제 마이바흐 벤츠 이제 고급 승용차인데 그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에 1월달에 뭐 행사 북한의 행사 거기에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네. 저게 어떻게 들어갔는가 보니까 신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미국에서 그거 관련되어 좀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게 애초에 이제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여러 경로를 거쳐가지고 뭐 일본 또 우리까지 거쳐가지고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가서 네. 들어간 거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됐어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2017년도에 한 3가지 정도 대북 제재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아주 강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북한 지도부의 어떤 그 호화 어떤 그와 관련되어진 네. 물품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제재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 벤츠 차량도 사실은 이제 제재 대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근데 사실 아무리 제재를 촘촘하게 하더라도 네네. 이런 그 개인 사치용품 같은 거를 아주 완전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경로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일단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북 제재에 좀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악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한 대가 발견되어졌지만은 이와 같은 그 사치 물품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네. 이게 좀 음성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논란이 됐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대북 제재 전반적으로 구멍이 있다 이렇게까지 보기엔 그렇게까지는 좀, 하기는 좀 네.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또 근데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네. 이산가족 문제가 또 큰 과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어떤 이런 제안이 나왔어요. 북한을 관광하는 방식으로 좀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고향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예. 상황이라도 이거는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이산가족들이 북한 방문하고 북한 이산가족도 우리 방문한 거 가장 좋은데 지금 이제 여기 제안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그 지금 우리 이산가족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좀 그 관광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산가족들이 그거 좀 한이라도 풀어주자는 추진하자. 그런 의미 네. 같아요. 그건 아마 이산가족들이 아픔을 달래면서 또 하나 지금 이제 북한의 금강산 관광이나 개산 관광이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이제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걸 좀 약간 좀 어떻게 우회하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핵 문제가 좀 진전이 있으면은 뭐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근데 아직은 이제 이산 가족들의 어떤 그런 아픈 고통보다는 지금 그 핵 문제로 인한 대북 제재 이런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아직은 이제 그 북한의 현금이 들어가는 행동은 지금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북한의 그 비핵화 진전이 좀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좀 실행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아직은 그 비핵화 현실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이 뉴스도 좀 관심 가는 부분인데 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남북 대결이 성사가 네. 됐습니다. 네. 이게 평양에서 하는 건 처음인 거죠? 그렇죠. 월드컵과 관련해가지고 예선전을 평양에서 하는 건데 처음 이제 이번에 조가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네. 어때 전 개인적으로 좀 피했으면 좋았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조가 달랐기 때문에 남과 북이 어떤 경우는 월드컵 본선에 같이 진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조이기 때문에 이게 또 승패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이기면 또 북한이 좀 불리할 수도 있고 북한이 이기면 우리가 또 불리할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일단은 뭐 조가 그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대표가 평양에 가서 경기를 네. 하고 또 북한의 대표들이 또 우리로 오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는 또 남북 간의 축구를 통해 가지고 또 월드컵을 통해서 어떤 그 분위기 고양이는 아마 좋은 효과를 좀 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해가지고 두 팀이 다 올라가서 그렇죠. 최종 그 월드컵 본선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또 예. 좋은 성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예. 바람도 가져보고요. 근데 사실 북한이 뭐 남북 대화나 이런 만남의 장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예, 예. 어떻게 앞으로의 대화의 전망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우리 정부가 좀 당면한 문제죠. 지난번 이제 판문점에서 뭐 미국 정상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를 했지만은 지금 북한이 나오는 입장은 미국하고 우리는 직접 대화하겠다. 그렇죠. 이제 한국 정부는 그만했으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그 대북 제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무슨 역할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대북 제재를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두 가지 과제를 우리 정부가 안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북한은 우리 역할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 정상회담이 지금 뭐 3번이나 됐고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또 우리 정부의 또 역할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그렇죠. 있어가지고 아마 북한도 현실적으로 이제 감안할 겁니다. 그러나 네. 지금은 이제 북한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입지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직접 협상해서 결과를 얻어내겠다. 뭐 네. 그런 어떤 명분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무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일본과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 우리의 과제가 쌓여가고 네, 있는데 서두르지 그렇습니다. 말고 차근차근 그 해법을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매봉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MCA 성경 독서 모임이 28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모임을 인도하는 전 감신대 교수 이덕주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참 성경 독서 모임이 28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예. 성경 독서 모임 이름이 참 정겹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좀. 무엇보다도 YMCA, 서울 YMCA 내부에 뭐 YMCA는 기독교 기관이지만 그동안에 잊었던 것을 좀 한번 되찾아보자. 네. 그런 움직임이 직원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YMCA의 마크를 보면은 이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스피릿, 마인드, 바디거든요. 그래서 YMCA 운동의 세 가지를 하면 신앙, 그 다음에 학문, 그 다음에 체육. 그래서 지덕체 이 세 개의 그 합일. 그래서 이제 YMCA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뭐 YMCA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렇게 체육을 많이 했고 또 학관을 세워서 영어도 가르치고 또 뭐 역사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그동안 중요한 게 하나가 성경 공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YMCA는 1903년에 이제 조직이 돼서 1905년부터 이상계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돌아가실 때까지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유영모 선생님, 김규신 선생님, 함석건 선생님, 또 노평구 선생님 이런 분들이 1970년대까지 그래서 Y의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게 성경 공부.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만 뭐 시민사회 운동이 확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 또 굉장히 YMCA 사업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가 이렇게 중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YMCA 스텝으로 일하는 분들 가운데 몇 분들이 Y의 정신을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냐.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 그 스피릿 그걸 살리는 걸로 한번 성경 공부를 좀 다시 해보자.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된 거군요. 그렇게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된 이제 성경 독서 모임. 그럼 진행 방식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어쨌든 저도 이제 서울 YMCA 시민논단위원으로 계속 한 20년 동안 참여하면서 그 스태프들의 고민을 저도 읽었죠. 그러면서 제가 작년 2월에 감리교 신학대학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 정년 은퇴를 하고 나서 은퇴 후에 이제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런 음성이 들려요. 네가 목사로 신학대학 교수로 이렇게 30년 살았는데 너 진짜 나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나름 모태 신앙이었고 또 목사가 되었고 신학대학 교수로서 사역을 하면서 신학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했는데 진짜 내가 그분을 아나. 그래서 은퇴 후 한 1년 동안 거의 말을 못했어요. 그래, 그럼 은퇴 후 내 삶이 뭘까? 그분을 좀 알아가는. 그러던 중에 이제 Y에서 이런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할까 하는 생각 중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 대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해서 안식일 예배 참석하셨는데 성경 맡은 사람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옛날에 양피지 두루마리가 크잖아요. 그걸 가져서 예수님에게 오늘 읽을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성전에서 늘 읽어오는 어떤 성경 공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두루마기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 그걸 받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데 61장을 찾아요. 그럼 두루마리에 61장이 어디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안쪽에. 그걸 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침묵이 흐른 거죠. 그리고 나서 61장을 딱 찾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이제 임하였습니다. 이제 눌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갇혔던 사람들은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맡은 자에게 그걸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번엔 감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침묵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차례가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요즘 참 좀 시끄러운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YMCA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YMCA와 한국교회 역사적으로도 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초창기에는 가난한 사람, 이 소외된 사람, 네. 그리고 어흥론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었어요. 양반 지식인들은 그것도 보지도 않았죠. 이거는 서양 오랑캐 종교, 우리 공자님, 맹자님이 최고고. 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지식인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게 독립협회 사건이에요. 그래서 1899년부터 1902년 사이에 네. 이승만, 신웅우, 이상재, 이원궁, 김정식, 유성준, 김린 이와 같은 기라성과 같은 독립협회 운동을 하던 지식인들이 결국 수구파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려 한성 감옥에 갇힌 거예요. 네. 이 갇힌 한성 감옥에 갇힌 이분들을 위해서 헐버트라든지 아펜젤러, 게일 이런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인쇄된 한문 성경책, 한문 교리 서적들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옥중 도서실이 개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했던 이 정치범들이 책은 좋아하니까 네. 기독교에 굉장히 반감을 가졌던 분들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옥중 도서실에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을 읽어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1902년 그 해 집중적으로 이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개종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1903년, 1904년이 되면 이제 정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석방이 되는데 이분들이 갈 때가 어디냐? 네. 정치 현장으로 안 가고 황성기독교 청년회로 들어온 거예요. 1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만든.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옛날 엘리트식 양반의식 가진 그런 사회개혁가가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시민사회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상교 선생님, 김정수 선생님, 유성준 네. 선생님 이런 분들이 결국은 YMCA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엘리트식 가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건 아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사회를 네. 바꿔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YMCA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네. 어떤 이제 지식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한국교의 질을 높였고 네. 그러면서 시민사회를 바꿔놓는 그렇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성경 독서 모임 하시면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런 모임이 정말 좀 오랜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랜만이에요. 진행하시면서 좀 소감은 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 읽는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걸 저도 체험하고 같이 한 분들도 체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풀이하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고 질문을 하고 때로는 호통도 치고 너 그렇게 살아?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그런 경험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혼나고 있어요, 좀. 성경 말씀에 의해서. 네. 네, 이렇게 목사님의 소감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네.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역사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나 일화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사진도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전공이 이제 한국교회사예요. 제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역사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선교 역사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공부하는데 저는 이제 역사는 과거에 시간으로는 되돌릴 수 없지만 공간으로는 우리가 역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적지를 학생들이랑 종종 답사하죠. 그래서 과거를 만나면서 거기서 우리 선배들이 뭘 생각하고 뭘 고민했는가. 그래서 뭐 매번 매 학기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답사를 합니다. 국내도 하지만 국외도 하는데 해외 답사가 저한테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늘 답사라는 건 저는 이제 순례 개념이거든요. 순례는 낯선 곳에서 나를 찾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항상 고향을 떠나라. 낯선 곳으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를 찾는. 그래서 해외 여행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복음의 선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번역된 성경이 먼저 국내 유입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해외에서 개종한 한국인 전도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도하고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 동북 삼성, 그래서 영구, 심양, 단동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북쪽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하나가 있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시기가 비슷해요. 1870년대 말부터 1884년까지 그 시기에 일본과 중국 동북 삼성 쪽에서 이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게 국내 유입이 되면서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아펜젤러, 온도우드,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흔적을 추적해 나가는 게 참 의미가 있죠.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동북 삼성도 의미가 있었지만 일본에 갔을 때 한번 이제 교토에 제 제자가 있어서 교토를 방문했는데 사실 이 이수정 선생이란 분이 이제 1882년 명성 광우의 목숨을 이모군란 때 구해줬고 그래서 그 공로로 이제 고종 황제가 일본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분은 이제 정치하고 농학을 배우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일본인 농학자 쯔다센이라는 분을 만나요.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농학을 포기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 조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나 농학보다도 정신, 종교.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1883년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일본에서, 동경에서. 그래서 우욕과 하마에서 1884년에 한문 성경의 이두 토를 단 사복음서를 내고 그다음에 85년 1월에 순한글로 마가복음을 번역해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아펜젤러 온두두 선교사님이 부활절 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랑 동경 쪽에 가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교토는 다르거든요. 이 서쪽이기 때문에. 근데 교토에 갔는데 교토에 아주 유명한 게 도시야 대학이에요. 윤동주가 마지막 다녔던 그 학교. 그 도시야 대학을 설립한 니지마주오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 1세대입니다. 그분의 사택이 박물관으로 지금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연히 들어가서 봤는데 이수정 선생님이 쓴 족자가 있는 거예요. 2층 응접실에. 그 내용은 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실해야 된다. 뿌리가 습기 양분을 빨아들여야 그게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삼위일체 그리고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튼실해야 열매, 행실. 저 이제 사진에 보이는 왼쪽에 있는 게 족자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동경에서 1883년 5월에 전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 이수정 선생님이 초청을 받아서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센시션인 거죠. 조선에서 온 유학자가. 그러면서 니지마조도 거기 참석했던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니지마조가 글씨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집에 가져왔다가 그걸.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걸 2층에서 보고 내려오는 중에 까만 바탕에 금색으로 쓴 한문 족자가 또 걸려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바로 이수정 선생이 1882년 이모군란 때 몽생황후
목숨을 살리고 그다음에 일본 가자마자 그해 겨울에 네. 쯔다센 도쿄 있었죠. 쯔다센을 만나가지고 나 여기 와서 농업 배우고 싶다. 한참 대화를 하는데 이수정 선생이 현관에 걸려있는 족자 글에 네. 학자니까 한문으로 된 거. 그걸 계속 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을 한문으로 쓴 거예요. 허심자 복이니 이천국 내기궁이하여 애통자 복이니 네. 이기장수 아니하라. 뭐 방언같이 들리시겠지만 그 내용이 바로 한문으로 쓴 이제 산상팔복이거든요. 네. 이게 가슴에 온 거예요. 그래 그걸 한참 보시다가 저 글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가 읽은 동양경전에서 안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한문 성경을 준 거예요. 그걸 집에 가서 읽다가 네. 이거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우연히 예기치 않게 네. 우리가 기록 속에서 과거의 증언 속에서 들었던 그런 물건과 흔적들을 네. 직접 보게 될 때 그 한문 족자의 성경 말씀의 감동이 이수정을 움직였던 거. 그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결국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었다. 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었다. 우리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에서 뜨거운 감격과 또 은혜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관련된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다시 좀 성경 공부 모임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제 28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됐으니까 향후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계획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좀 죄송한데 저는 계획 없어요.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가장 큰 계획이네요. 좋은 계획이고. 시작하게 하신 거 또 네. 끝나기도 하시고 또 저만 하는 게 아니죠. 또 좋은 분들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어쨌든 YMCA 그 공간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네. 묵상하고 길을 찾는 모임이 생겼다는 거. 네. 그거 하나로도 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런 모임에 제가 초청을 받았다는 것도 네. 저는 또한 영광이죠.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분들이 그 타이틀을 나는 그렇게 안 정했어요. 네. 나는 그냥 성경 독서 모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뭐라고 써붙였냐면 성서에서 길을 찾다. 성서에서 길을 찾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독서 모임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전 감신대 교수 이덕주 목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31회 아시아 성도 방한성회가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불법 종교 활동에 포상금을 거는 등 앞으로 종교 사무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 중형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 지난 18일 새로운 기부 프로그램 좋아서 하는 기념일을 런칭했습니다. 참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일본이 향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네, 아베 총리의 선거 최대 공약 중 하나가 전쟁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개헌이 가능한 득표에는 실패했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사의 답습이 아닌 반성을 통한 진보, 이거야말로 지금 일본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 겁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